안녕하세요. 석수입니다. 예, 조금 차분하게 이번 시간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영양소의 소화와 흡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영양소, 세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에너지의 재료가 되는 영양소가 여러분들 입으로 들어오면 그게 너무 세포 안으로 넣기 크기 때문에 그걸 소화해서 잘라준 거죠. 그리고 그 잘라진 영양소를 에너지로 바꾸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산소가 필요합니다. 산소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노폐물로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숨 쉴 때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산소를 어떻게 이 대기 중에 있는 이 산소를 어떻게 내 몸 안으로 갖고 들어올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 몸의 폐에 관련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갈비뼈죠. 갈비뼈 이렇게 있고 폐가 굉장히 커요. 갈비뼈로 둘러싸고 있는 면적의 거의 대부분을 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뼈로 둘러싸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라는 거고, 그리고 폐는 근육이 없어요. 자, 요거 기억해 주시고 한번 가볼게요. 자, 공기가 들어오는 과정은 굉장히 단순 명쾌합니다. 공기는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하는 겁니다. 바람 부는 것처럼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숨이 이 바깥에 있는 어떤 산소 입자가 내 입을 통해서 내 코를 통해서 폐까지 빨려 들어오려면 폐의 압력이 대기압보다 낮아져야 됩니다. 근데 갑자기 내 몸에서 어떻게 압력을 낮추나? 압력을 낮추는 방법은 압을 낮추려면 부피를 키우면 되죠. 자, 요거 간단하게 한번 짚고 갈게요. 자, 여기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요렇게 통이 있어요. 네, 여기 이렇게 통이 있습니다. 여기 공기 입자가 있다고 칩시다. 9개가 있습니다. 자, 공기 입자가 있는데 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 입자들이 막 이동을 하면서 이 벽을 미는 힘이 압력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똑같은 입자가 있다고 할 때 요걸 요만하게 조그만 통하고 이렇게 커다란 통에 놨을 때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9개가 있겠죠. 이렇게 9개. 그러면 이 입자들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벽을 미는 힘이 1번이 크겠습니까? 2번이 크겠습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움직이니까 바바바바바박 계속 부딪히겠죠. 그러니까 1번이 공기 입자가 벽을 미는 힘이 커지는 거야. 즉 압력과 부피의 관계. 부피가 커지면 압력은 작아진다. 그죠? 부피가 이렇게 커지면 압력은 작아지는 거야. 그러면 공기가 빨려 들어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공기가 빨려 들어오고 싶으면 이쪽에 부피가 커져야 됩니다. 부피가 커지면 압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공기가 쭉 빨려 들어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숨을 들이마실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다시 얼굴 보여드릴게요. 뿅. 자, 이해됐죠? 숨을 한번 들이마셔보세요. 크게 하면 어떻게 되냐? 요 갈비뼈가 앞으로 튀어 올라오죠. 이렇게 튀어 올라오지. 그죠? 그래서 공간이 커지게 되죠. 그 다음에 요 밑에 횡격막이 있습니다. 횡격막이 요 위에 숨 쉬는 공간하고 요 밑에 소화하는 공간을 나눠줍니다. 그죠? 막이 있어요. 요 밑에 막이 있어. 그래서 숨을 들이마시면 요 횡격막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또 배를 또 클로즈업을 살짝. 자, 여기서 숨을 들이마시면 얘가 이렇게 커지고 요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그러면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 배에 압력이 커지기 때문에 배가 튀어나와야 됩니다. 이게 숨을 제대로 쉬면 배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주죠.
이 복식호흡이라고 얘기를 하죠. 복식호흡. 그지? 요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요렇게 숨을 들이마셨는데 배가 튀어나오지 않는다. 이 말은 폐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 그 말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갓난 애기들 보면 잘 때 배가 볼록볼록해요. 그러니까 폐 공간을 원활하게 잘 이용한다는 얘기고. 그지? 어른들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숨 쉴 때 연습을 조금 해서 의식적으로 배가 나올 수 있도록 들이마실 때 요 횡격막이 밑으로 내려가니까 요 밑에 공간이 눌려서 배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이와 같은 결과가 있어야 숨을 충분히 들이마시는 겁니다. 네,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으니까 요게 이제 들이마시는 숨, 들숨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한문으로 얘기하면 공기를 흡수한다, 흡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후 내뱉으면 얘가 안쪽으로 쑥 꺼지죠. 쑥 꺼지고 횡격막이 위로 올라오고 그렇게 하면 요 안쪽에 부피가 작아지기 때문에 압력이 커져서 바깥쪽으로 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숨을 내뱉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자, 우리가 이제 무슨 애니메이션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사람이 땅에 파묻혀 있는데 입에다가 기다란 무슨 대롱 같은 거를 이렇게 물고 사람을 이렇게 생매장을 한다고 칩시다. 이렇게 대롱 같은 거 꼽아놓고 그러면 그 밑에 깔려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숨 쉴 수 있게 빨대를 꼽아놨으니까 빨대로 숨을 쉬면 될까요? 안 쉬어집니다.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숨을 쉬려면 이게 들려야 되는데 흙으로 여기를 꽉 누르고 있으면 이게 들리질 않기 때문에 폐 부피가 커지질 않아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 이렇게 차곡차곡 포개는 놀이 할 때, 그죠? 이거 뭐 짜부라고 부르나? 뭐 이런 포개는 놀이 할 때 잘못하면 되게 위험한 게 여기가 포개지면 이렇게 3명, 4명, 5명 이렇게 포개지면 숨 쉬려고 하는데 이게 올라가질 않기 때문에 숨이 쉬어지질 않아요. 숨이 쉬어지질 않으면 공기가 들어왔다가 나갈 때, 그죠? 이 나가는 공기가 성대를 떨면서 말을 하는데 들어오지 않으니까 나가지도 않죠, 공기가. 그러면 말도 못합니다. 야, 비켜! 이게 안 나오죠. 그럼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이게 왜 위험한가? 생원을 배우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재밌는 이유죠. 그렇죠? 생원 배우는. 요게 이제 공기가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건데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지금 이렇게 들이마시면 입 따라서 압력 차이 때문에 폐까지 쭉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이 폐에 있는 산소를 피 속으로 어떻게 갖고 들어오느냐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숨 들이마시면 이렇게 쭉 들어오면 공기가 쭉 빨려 들어와. 그리고 폐가 양쪽에 2개가 있고 여기 커다란 기관이 있고요. 요 앞에 이거 이렇게 움직이는 거 요거 보입니까? 요 기관. 그죠? 요게 식도가 아니고 기관입니다. 기관이 이렇게 있고 기관 뒤쪽에 식도가 있죠. 앞에 보이는 게 기관. 그리고 기관에서 갈라진다 그래서 기관의 가지, 기관지가 되죠. 기관지가 있고 폐가 있습니다. 쭉 빨려 들어오면 폐 끄트머리에 요와 같은 구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와 같은 구조. 끄트머리가 이렇게 뾰족한 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물방울처럼 이렇게 있어요. 이거 페퍼라고 부르는데 요 과정을 통해서 이게 이제 페퍼 공간이에요. 여기까지 산소가 쭉 들어오면 이게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요 페퍼를 혈관이 이렇게 빼곡하게 싸고 있거든요. 빼곡하게 싸고 있어요. 그리고 이 주변에 적혈구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죠. 그러면 산소가 이렇게 적혈구한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적혈구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을 할 수가 있고 산소는 확산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페퍼가 왜 필요하냐? 제가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이제 기관지 끝입니다. 뭐가 나와? 기관지 끝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뭐가 나오면 이게 이제 적혈구라고 칩시다. 와서 산소 받고 가고, 와서 산소 받고 가고 이래야 됩니다. 그죠? 얘가 숨을 들이마시면 여기 들이마시면 이렇게 쭉 와가지고 이렇게 받고 가고 해야 되는데 적혈구가 뒤에 줄을 쫙 서야 돼. 너무 귀찮아. 왜 이 효율이 안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이 끄트머리에서 나오는 이 기체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더 많이 만들면 되겠죠. 그죠? 어떻게?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게 이제 페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기체가 이렇게 쭉 들어오죠? 그러면 이 통 안에 기체가 가득 찰 거 아닙니까? 그럼 적혈구가 여기서 받아도 되고, 여기서 받아도 되고, 여기서 받아도 되고, 여기서 받아도 됩니다. 이게 왜냐면 기체로 차 있으니까 아무 데서나 받으면 되지. 그러니까 페포라는 구조는 뭐다? 기체 교환을 할 수 있는 표면적을 매우 확장시켜 놓은 아름다운 구조입니다. 이게 이제 페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 몸을 한 바퀴 돌고 온 적혈구가 이산화탄소를 가득 가지고 오면 그 이산화탄소를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하는 확산에 의해서 빠지게 되고, 그러면 얘가 내뱉는 숨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산소는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 적혈구의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받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공간에서 이산화탄소는 나가게 되고, 그죠? 산소는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하는 확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바깥에 있는 산소를 받아서 적혈구가 내 몸 구석구석 전달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 볼게요. 자, 그리고 참고는 아니죠. 적혈구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 하나가 산소 4개와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헤모글로빈 하나는 산소 4개와 결합을 할 수 있다. 자, 여기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밥 먹고 쭉 소화가 돼가지고 흉털 가면 수용성 양분과 지용성 양분이 있었죠. 수용성 양분은 포도당, 아미노산, 비타민 B, C, 물에 잘 녹는 거. 요런 거는 흉털의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되고, 여기 모세혈관. 그 다음에 지용성 양분, 그러니까 지방이랑 비타민 K다. 예, 요런 것들은 암주간으로 흡수가 되고, 그죠? 그래서 요것들이 심장으로 다 가게 되고, 심장부터는 그 다음에 수용성 양분과 지용성 양분이 합쳐져서 온몸 구석구석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피 따라서 쭉 이동을 하다가 혈관에 내 몸 세포한테 필요한 양분을 전달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숨을 들이마시면 쭉 산소가 이동을 해서 폐에 오고, 폐 끄트머리에 있는 페포한테 가면 페포 주변을 감싸고 있는 혈관, 모세혈관에서 산소 받고 이산화탄소 버리고, 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받아온 산소를 심장으로 보내고, 그죠? 적혈구가 산소를 가득 담아서 이 피 전체가 심장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 심장에서 온몸으로 빡 뿌려주면 결국 세포에 양분도 충분하게 가게 되고 산소도 충분하게 가게 됩니다. 요게 이제 소화계와, 그죠? 그 다음에 호흡계,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고, 혈관 시스템, 심장, 피를 굴려주는 요 펌핑 시스템, 이걸 순환계라 부르죠. 그러면 순환계에, 그죠? 소화계에서 분해한 양분을 순환계에 주고, 그 다음에 호흡계에서 얻은 산소 기체를 순환계에 얹어주면 순환계가 몸 전체를 구석구석 돌면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양만큼 전달하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순환계가 쉽게 얘기하면 뭐 택배 시스템, 그죠? 찾아가는 택배 시스템 정도 되겠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걸 먹고 에너지를 얻고, 이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노폐물이 발생을 합니다. 이 노폐물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노폐물이 축적되게 되고, 그러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우리 몸에 생기는 노폐물이 어떤 것들이 있고,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 탄단지 대표적으로 많이 먹고 중요하게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탄단지를 보면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서 어떠한 노폐물이 나올 것이냐, 이걸 결정하는 거는 성분 보면 압니다. 여기 보면 CHO로 구성되어 있죠. 탄수화물과 지방이. 단백질은 CHON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탄소가 들어있는 게, 탄소와 만나서 에너지로 다 바뀌고 나면 노폐물이 뭐가 나오냐면은, 탄소가 있는 것들은 CO2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요것들은 물이라는 노폐물이 생기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탄수화물과 지방은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깁니다. 노폐물로. 자, 그러면 이산화탄소 어떻게 버립니까? 이산화탄소가 내 몸에 많아지면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탄산이 되죠. 이해되죠? 그럼 pH가 내려갈 수 있어. 그럼 내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노폐물, 위험하니까 요거를 내가 숨 쉴 때마다 바깥으로 계속 버려주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폐에서.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폐에서 버려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은 자, 어디서 버리냐면 물이 내 몸에 필요할 때는 물은 노폐물이기도 하고 내 몸에 필요하기도 하죠. 근데 필요하면 버리는 거 없이 내 몸에서 알아서 쓸 거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하루에 필요한 양의 물이 만약에 100이다. 근데 여러분이 물을 100만큼 다 먹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사냐면 영양소를 소화하고 태워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에서 생기는 물을 가지고 이용을 합니다. 그것도 알아두시고. 근데 남는다고 치면 남으면 어떻게 없애냐? 물을 피부에서 땀으로 없애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이게 좀 직관적이지 않을 수가 있는데 폐로 보냅니다. 여러분들 숨을 내뱉을 때 유리창 같은 거 앞에서, 유리 앞에서 이렇게 숨을 쉬어보세요. 그냥. 그러면 유리 앞에 수증기가 송골송골 맺히잖아요. 그 수증기 어디서 생겼습니까? 갑자기? 예, 제 입에서 나오죠. 내가 내뱉는 숨에 수증기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숨 쉬면 수증기를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물이 너무 많으면, 물이 많다는 얘기는 피 속에 물이 많다는 얘기고, 그 피를 걸러서 오줌을 만드는 곳에서 물을 바깥으로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물을 많이 마시면 화장실 가서 소변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폐나 피부나 콩팥을 통해서 수증기, 땀, 오줌의 형태로 바깥으로 배출할 수 있게 되죠. 되겠죠? 그리고 단백질은 하나 다른 게 있어. 이게 다르죠. 이게 N. 질소가 있습니다. 이 질소는 몸에서 완전히 소화되면 암모니아가 됩니다. 암모니아는 굉장히 위험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덜 위험한 물질로 바꿔줍니다. 그게 요소예요. 요소. 간에서 암모니아 2개를 합쳐가지고 덜 위험하게 만들어줍니다. 그게 요소야. 근데 요소 자체도 독성이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 동안 몸에서 보관하다가 바깥으로 버려줘야 됩니다. 근데 이 요소를 어떻게 버리냐면, 이 요소를, 요거 이제 물에 녹아서 이동을 하는데, 오줌을 콩팥에서 걸러가지고 요소를 농축해서 오줌으로 버리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피부에서 땀 속에 요소가 어느 정도 나오죠. 그래서 이게 조금 그렇긴 하지만 땀을 굉장히 많이 흘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은 거기서 약간 냄새 날 때가 있습니다. 요소 자체가 냄새가 난다기보다는 요소가 분해되어서 암모니아로 바뀌면 냄새가 납니다. 많이. 예. 뭐 푸세식 화장실에서 나는 그 약간 찌른내 같은 게 암모니아의 냄새죠. 그래서 냄새 나는 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런 것도 재밌었잖아요. 암모니아 2개가 이렇게 합쳐지면 요소가 됩니다. 이거를 콩팥에서 엄청 농축을 해갖고 오줌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 상태는 그렇게 냄새가 심하게 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게 바깥으로 나오면 바깥에 있는 세균들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분리됩니다. 분해돼요. 그러면 암모니아로 바뀌면서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나는 거야. 근데 땀을 많이 흘렸을 때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땀 속에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땀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오면 이제 세균들이 달라붙으면서 여기에 있는 요소를 분해해서 암모니아를 뿜어낼 수 있게 돼요. 암모니아맨!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냄새가 날 수 있죠. 그런 거 보면서 요소가 나와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냄새! 막 이러지 말고. 우리 또 생물을 배운 어떤 인텔리한 사람으로서 그런 거는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알고 넘어가면 깔끔하죠. 이해할 수 있겠죠? 요거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게 있으면 요런 게 생기는구나. 그러면 단백질도 당연히 탄소가 있으니까 CO2가 나올 거고, 수소하고 산소가 있으니까 물이 생길 거고요. N이 있으니까 암모니아가 생기는데 이거 위험하니까 요소로 바꿔준다. 위험한 걸 바꿔주는 걸 해독 과정이라 부르잖아요. 독성을 없앤다고. 그거 누가 합니까? 간이 하는 거 누구나 다 알아. 그치?
그러니까 간에서 바꿔줄 거고. 되겠죠? 이거 알면은 뭐도 할 수 있냐면 간이 안 좋아. 간이 안 좋아. 그럼 뭐를 먹지 말라 그러냐면 고기를 먹지 말라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고기에 있는 이 단백질에서 요소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데 간이 안 좋아서 기능을 잃어가면 이걸 요소로 바꾸는 요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암모니아가 농축되고 그러면 피 속에 암모니아의 농도가 올라가고 그러면 사람이 굉장히 위험해지거든요. 그래서 식이 조절을 같이 겸해서 하게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한 건데 이해하면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겠죠? 되겠죠? 오줌 생성 과정 조금만 더 보고 갈게요. 똥오줌 원래 이런 거 재밌잖아요. 자, 이 부분도 뭐 자세히 설명하면 한도 끝도 없이 설명할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간단하게 보면 조금만 더 키워서 자, 요게 이제 콩팥이죠. 이런 거 두 개가 있는 거지. 양쪽에 이렇게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구조를 보면 요와 같은 구조, 이와 같은 구조가 뭐 하나에 요 콩팥 하나에 뭐 100만 개쯤 들어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고 어떻게 오줌이 만들어지는지만 간단하게 볼게요. 여기서 피를 보내는 거예요. 여기 심장이 이렇게 있으면 심장에서 피를 쭉 짜주면 요 피가 이렇게 쭉 오게 됩니다. 여기. 그러면 여기 보세요. 들어가는 거는 직경이 크고 나오는 건 직경이 작으니까 여기 막 터질 것처럼 부풀겠죠? 그 과정에서 크기가 작은 피 속에 있는 것 중에 크기가 작은 것들이 다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쪽으로. 그러면 빠져나오는 게 뭐 물, 포도당, 아미노산, 요소, 무기염류, 노폐물 다 빠져나오는 거야. 크기가 큰 것들은 빠져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적혈구라든가 아니면 단백질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무리 여기에 압력이 발생을 해도 빠져나오지 않는데 크기가 작은 것들은 다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 중에 필요한 게 있고 필요 없는 게 있죠. 필요한 건 다시 다 재흡수하는 겁니다. 물도 일부 재흡수하고 포도당, 뭐 아미노산, 무기염류 이런 것들 다 재흡수하고 필요 없는 노폐물들 분비를 하면 이게 오줌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근데 여러분들 그 가끔 신체 검사할 때 막 이렇게 노란색 종이, 요 조그만 요만한 종이에 이렇게 오줌 묻혀오라고 얘기하는 거 있지? 여기 보시면 포도당 같은 경우는 다 재흡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줌에 포도당이 들어있으면 안 돼요. 근데 재흡수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피 속에서 빠져나오게 되면 포도당이 바깥으로 나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걸 우리는 당뇨라고 부르는 겁니다. 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적혈구가 빠져나오면 안 되는데 빠져나왔어. 그러면 적혈구를 재흡수하지 않거든요. 그럼 적혈구가 오줌에 들어있게 되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혈류, 피오줌, 오줌에 피가 나오는 거지. 적혈구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단백질이 나오면 안 되는데 단백질이 나온다는 얘기는 여기 이게 이제 체거든요. 체. 그냥 이렇게 체가 있는 거야. 체. 요로 요 체 같은 데로 그냥 높은 압력으로 꾹 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무슨 느낌이랄까? 이런 느낌일까? 그 여러분들 뭐 한약 이렇게 천에 넣어서 이렇게 꾹 짜는 거 본 적 있을까? 네. 하여튼 천에 음식 넣고 이렇게 꾹 짜면 덩어리 위에 있고 밑에 물이 쭉 빠져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 구멍에 문제가 있으면 원래 빠져나오지 않아야 될 것들이 빠져나오면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간단한 검사를 통해서 질병도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되겠죠? 오줌 이렇게 만듭니다. 네, 피 걸러서. 자, 다음 볼게요. 자, 여기 또 재밌는 실험이 있는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BTB 용액 들어본 적 있죠? BTB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pH에 따라서 색깔이 다 달라지죠. 근데 요거를 조금 어떻게 하면 외우기 편할까?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여기가 파란색, 여기가 노란색. 이렇게 외웁시다. 염산판호. 염산파니? 뭐 이거. 야, 너네 집 염산 파니? 염산파니. 염산파노. 네, 이렇게. 염산파노. 아, 이렇게 하면 좀 기억하기 편할 것 같아요. 기억해 주세요. BTB는 염산파노. 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오줌에 뭐가 있냐, 요 성분을 보는 거를 이제 하는 건데 볼게요. 콩즙에 유레이스라고 하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유레이스라고 하는 효소가 있고 요거는 요소를
분해하는 효소입니다. 이게 또 콩즙에 들어있네요. 근데 콩즙을 끓이면 안 돼. 당연하겠죠. 끓이면 효소가 망가지기 때문에 뭐 어떤 기능을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생거를 조금 넣고 오줌의 색깔 변화를 관찰을 합니다. 자, 오줌에 BTB 넣으면 초록색이 됩니다. 오줌이 여기 보세요. 초록색. BTB의 초록색. 약간 산성. 중성에서 산성 여기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어디쯤에 있습니다. 여기 어디쯤 오줌 색깔이. 근데 볼게요. 근데 BTB 용액을 넣은 오줌에 콩즙을 추가하면 파란색으로 변한다. 파란색, 염기가 된다. 왜? 오줌에? 네. 오줌에 있는 요소를 이 유레이스가 암모니아로 바꾸게 되고 이 암모니아는 염기성을 띠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염기성을 띠기 때문에 파란색이 된다. 이 말입니다. 즉 파란색으로 변하는 걸 보니까 오줌에 요소가 있다.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요소가 없으면 유레이스가 암모니아를 만들 재료가 없는 거잖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파란색으로 변하는 거 보고 오줌에 요소가 있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야. 다시 콩즙에 유레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색깔이 파란색으로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보는 거야. 오줌에 요소가 있나 없나를 보려면. 왜 그러냐면 파란색으로 변하려면 염기성을 띄어야 돼. 암모니아가 염기성이야. 암모니아가 나온다는 얘기는 유레이스가 반응을 했다는 얘기고 유레이스가 반응을 했다는 얘기는 요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줌에 넣어줬으니까 오줌에 요소가 있으면 암모니아가 만들어져서 파란색이 될 거고 없으면 색깔 변화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 볼게요. 여기 보시면 뭐 증류수 넣었어. 이런 거 증류수 넣고 이런 거 뭡니까? 요거 대조군이죠. 대조군. 자, 요소에다가 증류수 넣어보고 요소에다가 콩즙 넣어보고 BTB 넣었는데 그럼 보면 요소에 콩즙을 넣으면 파란색으로 변해. 그러면 콩즙이 제 기능을 하고 있구나. 요소가 암모니아로 변하는구나. 이런 거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AB는 콩즙이 제대로 기능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실험은 요거죠. CD. 자, 여기서 요거 대조군이죠. 또 대조군 증류수 넣고 자, 생콩즙 이거 증류수. 이것도 다 비교해보기 위한 건데 실제적인 실험은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두 개 CD로. 근데 C에서는 증류수 넣었으니까 뭐 반응 없을 거고요. 콩즙 넣었더니 파란색으로 변한다. 그 얘기는 콩즙 안에 유레이스가 반응을 했다. 그 얘기는 오줌 안에 요소가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어렵지 않죠? 실험 이해하는 거 잘 보시면 되겠고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보세요. BTB 염산판호 기억하시고요. 최종 정리할게요. 자, 우리가 이번 단어는 기관계의 통합적인 작용입니다. 통합시켜볼게요. 자, 보세요. 소화기에서 여러분들이 입으로 들어온 음식물을 작게 잘라가지고 소화했죠. 소화 작게 잘라서 호흡기에서 숨쉬어서 바깥에 있는 산소를 갖고 들어오고 이산화탄소는 바깥으로 버리고 기체 교환하고 즉 산소 갖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배가 여기 있고 그죠? 산소 여기서 갖고 왔는데 이걸 머리끝 발끝까지 어떻게 보내냐면 여기서 얻은 것들을 다 피 속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피는 계속 흘러다니기 때문에 피 속에 넣어주면 이동을 할 거죠. 그리고 피라고 하는 이 물살을 빠르게 해주는 펌프가 있기 때문에 피는 빠르게 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들어와서 들어오고 순환계가 구석구석 전달을 해주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전달을 해야 되는 대상은 몸 구석구석에 있는 세포죠. 그럼 세포한테 산소와 영양소 주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 받고 누가? 순환계. 그리고 이 중에 이산화탄소는 폐로 가서 바깥으로 버리게 되고 노폐물을 처리하는 장치인 배설계로 보내는 겁니다. 콩팥으로. 그럼 콩팥에서 아까 얘기했던 여과 제흡수 분비 과정을 통해서 노폐물을 농축해서 바깥으로 버리게 되는 거죠. 노폐물은 세 가지가 있었죠. CO2, 내뱉는 숨으로 버리면 되고 물, 땀으로 버리거나 오줌으로 버리거나 내뱉는 숨으로 버리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암모니아. 요건
간에서 요소로 바꿔가지고 콩팥에서 걸러서 오줌에 담아서 바깥으로 버리게 됩니다. 이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관계들의 통합 시스템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이 그림 한 장 이해하려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예요. 되겠습니까? 더 자세하게, 더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싶은 욕구가 막 치밀어 오르지만 생원에서는 여기까지만 나오기 때문에 이만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편하게 질문 주시면 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